Hi guys, 안녕. 뮤비 해석해주는 토끼 김희루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ON입니다. 와, 여러분 다들 이 뮤비 보셨어요? 와, 진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뮤비가 나오지?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뮤비가 알고 보면 더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 뮤비를 보고 놀라신 분들은 저뿐만이 아닐 테니 일단 각설하고 뮤비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늘 그렇듯 우리는 뮤비를 보기에 앞서 이번 BTS의 앨범 Map of the Soul 7의 앨범 설명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타이틀이었죠. 여기에서는 상당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즐거움을 노래했던 방탄소년단이 이번 곡 ON에서는 월드스타로 급부상하면서 겪어야 했던 시련과 정상의 자리에서 견뎌내야 했던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그려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방탄소년단의 인터뷰들과 앨범 소개글에 소개된 전반적인 컨셉을 근거로 하여 온 뮤비를 해석해 볼 건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구약성서의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노아의 방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시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었고 노아라는 노인만이 홀로 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하느님은 세상을 홍수로 휩쓸어 심판하려 했고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홍수가 미리 올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20년에 걸쳐 거대한 배, 즉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들과 여러 동물들을 이 방주에 태웁니다. 대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지상의 모든 생물들이 전멸했지만 방수 속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세계를 재건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는 BTS의 온 뮤비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러한 노아의 방주 메타포를 재해석하여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뮤비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전쟁터의 상징입니다. 언뜻 보기엔 너무나도 평화로운 이 초원의 모습과 반대로 창과 화살에 꽂혀 죽은 수많은 사람들. 이 모습은 이미 K-POP 아티스트의 정상에 서 있는 BTS의 안정적인 모습과 반대로 불안하고 두려움, 번아웃된 BTS의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 비둘기를 새장 안에 넣어 데려가죠.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에서 대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다 빠져 방수 속 사람들과 동물들이 지상 위로 나와도 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노아가 날린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와 노아가 지상의 물이 다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새로운 세상의 재건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 뮤비 속에서도 비둘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서의 역할과는 조금 다르게 BTS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상징합니다. BTS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최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확고한 음악적 방향과 주대, 자신의 음악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Love Yourself 라고 외치는 BTS가 지향하는 방향성을 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둘기는 죽은 채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전까지는 Love Yourself 같은 에너지 넘치고 긍정의 메시지가 주제였던 곡과 달리 이번 곡은 보여주고 싶은 나와 외면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곡인 ON이 타이틀입니다. 만약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같은 노래였다면 이 비둘기가 이렇게 잔인할 만큼 비극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진 않았겠죠. BTS가 가진 신념에 대한 죽음으로 시작하는 이 뮤비는 정상의 자리에서 어쩌면 도망치고 싶은 부담감과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외면하고 싶은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 비둘기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정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비둘기와 정국을 똑같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국은 가시덤불로 손이 묶인 채 댐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치면서 등장합니다. 이 맥락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쳐 쓰러져 눈을 감은 정국이 까마귀에 의해 쪼아먹히는 장면에서도 정국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보통 죽은 시체를 쪼아먹곤 하니까요. 다시 정국이 도망치는 장면으로 돌아와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도망치지만 이 드넓은 벌판에서 도망가는 정국은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댐과 정국의 손을 묶고 있는 가시덤불은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로서 넘어야 할 장벽, 즉 시련을 의미합니다.
라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늘어나는 구설수들과 그들이 하는 음악의 방향성에 대한 왈가왈부, 한 발짝 앞으로 성장할수록 그만큼 늘어나는 그림자, 즉 고단함까지. 그 높은 댐은 최정상 아티스트라는 명예에 대한 부담감을 상징하지만 정국은 이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쳐버리죠.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도망치는 것조차 몰래 할 수 없는, 도망치는 모습조차 대중과 언론, 팬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월드스타로서의 삶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국의 손목을 옥죄고 있는 가시덤불은 성서와 엮어서 생각해본다면, 가시덤불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이 왕관 대신 씌운 것으로 실현과 순환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온 뮤비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입니다. 진은 죽은 비둘기를 내버려두지 않고 세상에 담아 방주로 데려갑니다. 방주 안에는 세상들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게 모두 빈 세상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적 갈등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비둘기들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되는 비둘기, 즉 그들의 음악적 신념의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불어 지민의 뒤에는 버려진 드럼들이 등장하는데 뮤비에서 등장하는 악기들은 모두 대중음악을 상징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이 해왔던 대중음악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대우라고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렇게까지 글로벌화 되기 전까지는 음악으로서는 썩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요즘엔 뭐 전혀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는 대중가요를 천박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대중가요 가수들을 속된 말로 딴따라라고 칭하기도 했었죠. 이게 너무 먼 옛날 얘기 같다면 이런 예시는 어떠신가요? 아이돌 출신 래퍼들이 힙합씬에서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실력과 무관하게 무조건 과소평가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중음악에 대한 선입견과 그러한 대중음악을 하는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방탄소년단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에 대한 탄식을 이렇게 화려하지만 찬밥 신세인 버려진 드럼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귀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귀는 눈을 가린 소녀와 함께 등장합니다. 귀가 누운 뒤에는 죽은 새들의 깃털과 망가진 악기들을 마구잡이로 엮어 만든 조형물이 있는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깃털과 대중음악을 상징하는 악기, 이 둘을 엮은 방탄소년단. 여기에서 우리는 방탄소년단이 추구하는 음악상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M이 등장하는 이 장면. 이건 옆구르기 하면서 봐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봐도 아무리 봐도 노아의 방주를 연출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수많은 일화 중 굳이 노아의 방주를 인용한 이유는 나태해진 세계의 멸망과 새로운 세계의 재건이라는 주제가 보여주고 싶은 나와 외면하고 싶은 나를 모두 받아들여 마침내 온전한 나를 찾은 BTS의 이야기라는 이번 앨범의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맵 오브 더 소울 7의 설명을 보면 방탄소년단은 타이틀곡 온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해온 그 이상의 아티스트로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날을 돌이켜본다. 때로는 허공에 뜬 것 같이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고 한 발자국 떼면 한 발자국 커지는 그림자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이젠 어디서든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성공에 뒤따르는 내면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겠다고 말한다. 허공에 뜬 것 같이 무게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던 나약했던 시기를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이라면 그 내면의 고통은 노아의 방주에서 대홍수를 말하는 것일 테고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품은 진과 방주를 준비하는 RM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러한 대홍수, 즉 내면의 고통에 정면으로 마주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J-Hope이 등장하는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때 정국이 쓰러지고 눈을 감은 뒤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국이 죽으니 울창한 숲은 나무들마저 모두 메말라 죽어버리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숲 자체는 BTS 그 자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댐의 안과 밖이 모두 숲으로 변하는 장면이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장면이 정국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해석에선 비둘기와 정국이 동일시된다고 말씀드렸죠. 정국 역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굳이 이 프레임에 죽은 듯한 정국과 그의 확인 사살을 해주는 까마귀까지
뮤비까지 등장시켜 놓고 제이홉을 등장시킨 이유는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제이홉이 전국의 죽음을 상쇄시킴으로써 마치 진이 품었던 비둘기가 부활하듯 전국 역시 부활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시덤불에 손이 묶인 채 도망치다 쓰러져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장면은 마치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슈가가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볼까요? 슈가는 7 멤버 중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혼란에 대처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슈가의 행동이 도화선이 되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하죠. 잠에서 깬 비는 옆에 있던 소녀가 사라짐을 발견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스스로 어딘가로 걸어간 소녀의 행동에 당황스러운 비. 이때 나오는 가사는 제 발로 들어온 아름다운 감옥입니다. 소녀 역시 가사처럼 제 발로 세풀베다 댐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댐은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아름다운 감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이고 감옥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이죠. 이 두 단어가 만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공 뒤에 방탄소년단을 옥죄는 수많은 책임감과 부담감, 두려움을 이런 역설적인 단어로 정의한 것이겠죠. 소녀가 눈을 가린 것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만큼 불안하고 무서운 자신의 운명을 이젠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하겠다는 방탄소년단의 소명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더불어 비가 소녀의 눈가리개를 풀어주는 것도 성공에 뒤따르는 내면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보겠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죠. 지민의 옆에서 드럼을 들고 있는 소년 역시 이 소녀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악기들은 버려진 쓰레기들처럼 등장했지 단 한 번도 악기답게 사용된 적이 없었죠. 드럼은 저렇게 많이 쌓여 있어도 드럼 스틱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손으로라도 드럼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소녀. 성공에 뒤따르는 내면의 고통을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소녀와 같은 메타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짐들이 모여 정국과 소녀는 눈을 뜨고 댐의 문이 열리게 되죠. 마치 노아가 대홍수가 끝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보내듯 댐 너머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짐. 사실 댐이라는 것은 강이나 바닷물을 막아두기 위해 쌓은 둑인데요. 상식적으로라면 이 댐이 열리면 물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물은 등장하지 않죠. 물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정국이 나팔고등을 부는 씬에서 등장하죠. 댐 앞에 모여 자신들이 이제까지 겪고 앞으로도 겪어낼 고통들에 정면 승부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상한 점은 여기에 정국이 없습니다. 비둘기, 즉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방향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정국은 이 뮤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 호수에서 온몸으로 물을 받으며 자신의 손목을 묶고 있던 가시덤불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 대신 정국의 손에는 나팔고둥이 쥐어지게 되는데 나팔고둥을 분다는 것은 보통 전쟁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덧붙이자면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이 구절처럼 나팔고둥은 출애굽에서도 등장하듯 신의 음성 혹은 전쟁 선포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내면의 고통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정국을 마지막으로 이 소년들은 댐 앞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온전한 7이 되어 그동안 피해왔던 전투를 벌이는 방탄소년단. 이제 어디서든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싸워 이겨냈고 7년간의 온전한 7명으로 완성됩니다. 격렬했던 내면의 전쟁이 끝난 후 메말라 있던 평야는 댐 안과 밖 구별 없이 푸르른 나무들로 우거지게 됩니다. 그리고 댐 너머 그 위로 올라가는 방탄소년단. 한 마리를 날려서 보냈던 비둘기는 7마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굉장히 찡했는데 이 돌산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절벽입니다.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그 끝은 뚝 떨어져 있죠. 월드스타로 최정상을 찍으면 그 후엔 내리막길을 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란 걸 각오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온 뮤비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소년들은 이 절벽을 오른다는 것입니다. 추락이 무서워 절벽을 오르지 않았더라면 데뷔곡인 No More Dream의 이 드림을 이뤄낼 수 없었겠죠. 정상에 오기까지의 삶은 험난했고 성공에 가리어진 그늘도
또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일에 보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 벼랑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속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더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아미와 함께라면 말이죠. 그럼 오늘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날까요? 다음엔 어떤 뮤비를 해석해볼까요? 해석이 궁금한 뮤비는 댓글로 적어주세요. BTS ON에 대해 또 다른 감상을 하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뮤비는 나노 단위로 감상할수록 더욱 좋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